안녕하십니까. 이번 학기 여러분과 함께 영화로 공부하는 사회와 정부라는 과목을 진행할 최창수 교수입니다. 이 과목은 우리가 배우는 사회과학적 지식, 행정학, 정치학 또는 경제학 이런 지식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사회 현상, 정부와 관련된 현상들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활용되고 또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.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사회과학적 지식이 굉장히 유용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구성된 과목입니다. 첫 주에는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온 또 여러분이 모르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1980년대 전환기라고 일컬어지는 우리의 사회를 한번 들여다보는 것을 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. 특히 당시의 권위주의 체제가 어떠한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작용을 하는지 또 우리가 아는 정부의 조직들이 그러한 체제 속에서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를 한번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. 이미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이 영화는 고인이 되신 노무현 대통령을 소재로 한 영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다만 이 영화 속에서는 그 개인의 인물보다는 그 사건의 전개 과정과 1980년대 한국 정치 상황을 한번 연결시켜 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을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.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1980년대 초 부산에서 극도의 가난 속에서 어렵게 사법고시에 합격한 고졸 출신 송우석 변호사가 부동산 등기부터 세금 자문까지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탁월한 능력으로 승승장구하면서 부산에서 돈을 잘 버는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. 우연히 7년 전 고시공부 과정에서 밥값 신세를 지며 알게 된 국밥집 아주머니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할 수 없어서 시국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특히 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아줌마 아들의 이름이 진우죠. 이 진우의 구치소 면회를 도와주게 됩니다. 그 구치소 면회 과정에서 마주한 진우의 믿지 못할 모습에 충격을 받은 송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들이 모두 기피하던 소위 부동룡 사건의 변호를 맡게 됩니다. 그러나 검찰, 경찰, 재판부가 거의 한편이 되다시피 해서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송 변호사는 어려움을 겪게 되죠. 송 변호사는 이 국가보안법 사건을 처음 맡게 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아니라 공권력 남용에 의해 조작된 인권유린 사건이라는 점을 법정에서 증명해 나가게 됩니다. 자, 제가 간단히 줄거리를 말씀드렸는데요.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편집된 영화의 부분을 보시게 될 겁니다. 영화가 다 끝나고 나시면 다시 한번 여러분이 시간이 되실 때 전체 영화를 한번 보시면서 오늘 배우게 될 이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은 복습 방법이 되겠습니다. 자, 이번 주에 학습할 내용의 초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1980년대 초 우리나라의 새로운 권위주의 체제가 어떻게 등장했고 이 과정에서 인권의 문제와 민주주의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. 두 번째로는 국가와 사회의 관계가 권위주의 체제와 민주주의 체제에서 어떻게 다른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에는 첫째, 과대 성장 국가의 개념, 우리가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당시의 체제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.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. 두 번째로는 1980년대 초 전환기의 한국 사회 상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세 번째로 국가와 사회의 관계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권위주의 체제의 특징으로서의 과대 성장 국가라는 용어의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전환기였던 1980년대 한국 사회의 상황을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시게 되겠습니다. 또 끝으로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체제에서 국가와 사회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하시게 됩니다.